헬로티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끔찍한 흉기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부부가 사망하고 60대 부부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추석 이후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49명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명절 이후 3천여 명이 넘게 확진되면서 이번 주까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추석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9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임시선별진료소를 10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여객선에서 승객이 뛰어내려 실종되는가 하면 낚시기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7일 여수에서 끔찍한 흉기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과 윗집 사이에 흉기 난동이 일어난 건데요. 네, 이 사건으로 40대 부부가 사망하고 60대 부부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7일 자정을 간 넘긴 밤 12시 40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34살 A모 씨가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윗집을 찾으면서 시작됐습니다. A모 씨는 윗집 일가족의 소음을 문제 삼으면서 실랑이를 벌였고 이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윗집에 살고 있던 60대 부부는 중상을 입었고 자녀인 40대 부부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아래층에 거주하던 30대 남성은 복도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도의 선명한 핏자국이 당시 끔찍한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두 분은 이미 조금 심각한 상황이었고 총 4분 중에 2분 조금 거의 조금 힘든 상황이었고 입구나 부엌 이렇게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이미 사망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안 했고요. 2명만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가해자 34살 A모 씨는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모 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A 씨는 평소 윗집과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는데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해당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확실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한 상태인데도 윗집의 대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나 접해본 층간소음 살인 사건이 같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건 큰 충격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집이랑 별로 안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시간대에 이렇게 여기서 살인 사건이 났다는 게 좀 마음이 들고 저희는 10년 전이 그래서 더 소름 돋네요. 경찰은 A모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성군청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여객선에서 승객이 뛰어내려 실종되는가 하면 낚시객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장성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4일 저녁 7시 반쯤. 장성 모째터널 인근 야산에서 수색을 벌이던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장성군의 간부 공무원인 A씨는 앞서 가족들에게 비관적인 말을 건넨 뒤 실종됐습니다. 발견 당시 몸에 외상은 없었고 소지품에선 가족들에게 남긴 편지가 나왔습니다. A씨는 전임 근무지의 개발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친인척 명의로 땅을 사들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미안하다 막 이런 식의 내용에 전화를 해가지고 2시간 정도 찾아보다가 못 찾겠으니까 112에 신고를 하거든요. 광주청 간부패에서 사무실 2개를 압수수색한 것 같아요. 해상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25일 새벽 5시쯤 여수에선
여객선에서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객선엔 실종된 승객의 신발이 놓여 있었고 한 남성이 직접 뛰어내리는 장면도 CCTV 영상에 찍혔습니다. 여객선은 부산에서 제주로 향하던 선박. 해경은 여수 소리도 남쪽 해상을 지나다가 남성이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발이 발견돼가지고 승객분이 한번 발견하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CCTV를 보니까 투신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보송과 담양에선 방화로 추정되는 주택 화재가 잇따라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성읍에선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이후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49명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명절 이후에 3천여 명이 넘게 확진되면서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진단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인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49명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16.5명이 확진된 겁니다. 이 가운데 86%가 타 지역 관련 확진자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40대가 전체 확진자의 50%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추석 이전 하루 평균 10명 수준이었던 확진자가 20명까지 2배 정도 늘었습니다. 149명 중에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이나 타 지역 관련 접촉이나 이런 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약 86.6% 정도가 거의가 다 타 지역 관련 접촉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확진된 사람들, 또 와가지고 가족한테 전파시킨 사람들, 또 가족이 전파돼서 N차 감염된 사람들, 이 분류로 보면은 결국은 명절 때문에 약 86.6% 정도 감염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타 지역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모임과 만남을 취소하고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업장의 공동 식사를 자제하고 재택근무 활성화와 비대면 회의를 활용한 접촉 최소화를 호소했습니다. 확진자 149명 가운데 일부 외국인의 확진이 높다 보니 관련 검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긴급 회의를 개최해서 이제 외국인들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사를 할 계획이고, 직업 소개서에 대해서 오늘자로 행정명령을 내려서 직업 소개서에서는 검사, PCR 검사 음성을 확인한 사람 한해서 직업 소개해라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3천여 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전남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명절 이후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임시 선별진료소를 10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임시 선별진료소는 백양사와 섬진강, 보성녹차, 한평천지 등 고속도로 휴게소 4곳과 순천 팔마체육관과 영광버스터미널, 불갑사, 영암 한마음회관, 남학복합주민센터, 나주 빛가람동 주민센터 등 모두 10곳입니다. 전라남도는 2차 감염 등 지역 내 확산 차단을 위해 9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10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시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 전라남도는 추석 이후 타 지역 거주 가족이나 지인 등을 접촉했거나 타 지역을 방문했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받도록 적극적인 선제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고흥구는 18세 이상 미접종자가 9월 30일 저녁 6시까지 사전 예약을 하면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예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광양 지역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률이 9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9월 26일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 12,800여 명 가운데 11,900여 명이 지원금을 받아
지급률 93.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중마동과 광영동이 95%로 가장 많았고 고략동이 89%로 가장 적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가축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해 예방 백신 접종에 나섭니다. 백신 접종은 여수 지역 축산농가에서 사육되는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오늘 10월 1일부터 6주 동안 진행됩니다. 여수시는 백신 구입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규모 사육 농가와 같이 자율 접종이 어려울 경우 공수의사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전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의혹에 관련해 장애인 단체가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27일 목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전남 발달장애인 교육기관에서 장애인 학대로 의심되는 104건의 정황이 나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철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7월 초 해당 교육기관의 진정을 받고도 여전히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의 인지 능력이 부족한 만큼 확보한 영상을 모두 분석해야만 피해 사실을 검증할 수가 있다며 수사가 지지부진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장애인 교육기관을 둘러싼 학대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직원들이 해당 교육기관에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했던 일부 직원들은 27일 민주노총과 함께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센터장이 영리 목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며 잦은 외출과 휴가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근무 태만이 자행됐지만 실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탁기관인 전남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보조금 사업인 점자도서관 수익사업에 교육기관의 직원들을 동원했다며 회계감사 등 진상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정부의 무안 광주 민간공항 통합 시기를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무안 광주공항 통합 시기를 광주 군공항 이전 추진 상황과 연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에 전라남도는 이 같은 결정은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켜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발전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광양시가 다음 달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합니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에는 일반 손님을 태우다가 교통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로 광양에는 10대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기존의 장애인 콜택시 배차 시간 문제가 해소되고 교통약자들의 이동 수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진 가우도 모노레일 이용객이 4,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진구는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모노레일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추석 연휴 기간에만 3,200여 명이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 가우도는 모노레일과 출렁다리 등으로 추석 연휴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이 고흥 지역 최초로 청자 가마터 학술 발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고흥 온다리 청자 1호 가마터는 전라남도 기념물 제80호로 지정된 곳으로 그동안 가마용 도구 등 많은 유물이 확인됐지만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흥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고흥 지역의 청자 제작 방법과 시기 등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경유 차량 18,000여 대를 대상으로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 이번 달 30일까지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 기간이 경과되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